자, 여기 두 명의 학생이 있다. 개념이와 용이다. 개념이는 본인의 이름처럼 공부를 할 때 개념을 중시하는 타입이다. 개념이는 어떤 과목이든 기초 개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숙지한다. 개념이에게 교과서와 개념 기본서, 그리고 인강은 그야말로 성경이다. 개념이는 책과 영상을 통해 같은 원리를 아주 여러 번 이해하고 숙지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기본 연습 문제나 응용 문제 등을 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연습 문제들을 최소 2, 3회 이상 반복 연습한다. 비율은 기본 연습 문제 60, 70%, 응용 문제 3, 40% 정도로 배분한다. 개념이는 원리와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하는 짓을 조심하는 편이다. 한편 용이라는 학생은 개념이와 정반대의 타입이다. 용이는 기초 개념을 그저 단 한 번, 딱 한 번만 공부하고 만다. 어느 정도 기초 개념이 갖춰졌다 싶으면 바로 기본 연습 문제를 풀이한다. 기본 연습 문제를 풀이한 뒤엔 오답이었던 것들만 반복 체크한다. 오답이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체화된 순간 곧바로 응용 문제 단계에 돌입한다. 잘 풀리면 그만, 더 이상의 개념 복습은 없다. 하지만 응용 문제를 풀이하는 단계에서 막히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때가 바로 용이가 기초 개념을 되짚어 공부하는 유일한 순간이다. 자, 이제 질문이다. 개념이와 용이 둘 중 누가 더 성적이 높은 학생일까? 모 교육기관에서 실제로 상, 중, 하위권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봤다. 그 결과 안녕하세요. 지식교양 채널 언어의 정원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올려드린 공부법 영상이죠. 전교 1등들의 공부 비법 메타인지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전 영상을 미처 못 보신 분들은 지금 화면 상단 쪽에 영상 링크가 걸린 카드가 하나 뜰 거예요. 그 카드를 클릭하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실 이 메타인지를 올리는 비법은 아주 많습니다. 입시생이냐, 취준생이냐, 아니면 지식과 교양을 쌓으려는 일반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객관식 시험에 대비하는 중이냐, 아니면 논술이나 글쓰기 시험이냐, 또는 면접 및 말하기 시험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다양한 층위에 따라 각기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한다는 뜻인데요. 다만 오늘은 메타인지를 올리는 법과 관련해서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쟁점을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쟁점을 말하는 거냐? 학생이든 성인들이든 간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면 항상 고민하는 딜레마죠. 바로 개념 원리와 문제풀이. 우리는 이 둘 중 무엇을 더 중시해야 하는가? 무엇을 더 중시해야 효율적인 공부법, 즉 메타인지를 높이는 공부법일까입니다. 오늘 이 유튜브 강의에서는 이 쟁점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 부분에서 예시로 드렸던 개념이와 용이의 에피소드 다들 잘 보셨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둘 중 누가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둘 중 누가 더 성적이 좋고 점수가 높은 학생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개념이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 강사에게서든 교사한테서든 부모님으로부터든 이런 개소리를 자주 들어서 그래요. 기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익혀야 한다. 개념과 원리를 매우 완벽히 갖춰야 한다. 이런 구호들이죠. 단도직입적으로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조사해본 결과 상위권의 학생들일수록 개념이 쪽보다는 용이처럼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대다수라고 해요. 기초 원리나 기본 개념들은 상대적으로 좀 빨리 터득하고 그것을 문제풀이에 얼른 활용해보는 타입의 학생들이 상위권일수록 많이 포진해 있다는 뜻이죠. 얘네들이 성질이 급해서일까요?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고 그것들을 이어서 바로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것이 성적 향상에 효율적인 이유는 사실 뇌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의 이론에 따르면요,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혀서 습득할 때, 예를 들어 그것이 어떠한 지식 개념이라면 그 지식 개념을 입체적으로 다룰 때 그렇게 학습한 내용을 훨씬 오랫동안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고 또 그 내용들을 완전히 자기 것처럼 체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입체적으로 다룬다는 말은 우리가 알게 된 지식 개념을 다양한 활동과 방식으로 써먹는다는 뜻입니다. 한번 수학 공부를 예로 들어볼까요? 내가 A라는 수학 지식, 수학 개념을 새로 알았어. 그리고 이 A라는 개념을 아주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1차원적이고도 형이하학적인 문제, 소위 기본 연습 문제라는 걸 푸는 행위, 이게 바로 1차적으로 입체 지식을 만드는 공부입니다. 한편 이번엔 기본 연습 문제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수준이 높은 문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응용 문제라는 게 있겠죠. 이렇게 한 단계 더 차원을 높여서 기본 개념을 응용 문제 풀이로까지 변형해보는 행위,
이게 바로 2차적으로 입체 지식을 만드는 공부인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는 방법도 있겠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문제의 형식이나 양태 자체를 바꿔가지고 뇌를 더 훈련시키는 법도 있을 겁니다. 만약 앞서 말한 기본 연습 문제나 응용 문제가 속칭 객관식이었다면 이제는 서술형 기본 문제나 서술형 응용 문제로 바꿔서 또 연습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러한 행위는 3차적으로 입체 지식을 만드는 공부가 되는 겁니다. 만약 여기에다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A라는 개념을 누군가한테 말로 설명을 하고 강연을 해주는 것 같은 연습까지 한다? 이른바 강의 시뮬레이션 공부법이죠. 이렇게 실질적인 체험까지 덧붙여버리면 4차적으로 입체 지식을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지식을 입체적으로 다룬다는 이 메커니즘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A라는 하나의 원리 개념을 기본 연습 문제로, 그 다음에는 심화 응용 문제로, 그 다음에는 서술형 문제로, 마지막으로는 강의 시뮬레이션으로까지 이렇게 여러 레벨과 절차들로 승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뇌과학자들이 강조하는 지식 저장법, 지식 체화법입니다. 비록 한 가지 지식이라도 그걸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해서 지식의 볼륨과 퀄리티를 높이는 겁니다. 속칭 인간 강사들 말따나 공부를 할 땐 기초 개념이 중요하고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요. 그 개념과 원리만 지나칠 정도로 계속 보는 것은 한편으론 죽은 지식들을 의미 없이 반복해서 매만지는 행위, 정말 무의미한 짓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개념과 원리는 존재 의의상 종국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고안된 지식들이에요. 개념과 원리라는 것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고정되고 정형화되고 정적인 지식에 불과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메타인지 능력이 높은 학생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우등생들, 교활한 엘리트들, 이 얘네들은 자신들이 배웠던 개념과 원리들이 어떻게 응용되고 확장 적용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지, 괜히 불안한 마음에 봤던 기초를 또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차피 심화 응용 문제들을 풀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체감해버리면 본인의 기초 실력이 잘 갖춰졌다는 것까지 어느 정도는 방증하는 거니까요. 죽은 지식들을 애지중지하는 거, 그건 멍청한 애들이나 하는 거예요. 멍청한 공부법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메타인지를 높이려면 조금은 과감해져야 합니다. 기본 개념과 원리만 주구장창 공부하지 마세요.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강사나 그런 걸 강조하는 선생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무시하면 됩니다. 그런 말이 현혹되기에는 여러분들이 공부에 쏟아야 할 시간과 체력들이 너무 아까워요. 한정된 에너지와 시간을 최대한 지혜롭게 쓰는 것, 그것만이 시험에선 살 길입니다. 저도 다 시험 공부 해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도 유익한 공부법 얘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두들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